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랑의 이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꽃을 사주는 것, 맛있는 것을 해주는 것, 좋은 곳에 데려가 주는 것.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세상을 통째로 어둠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조차 않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읽고 나면 주변이 달라 보이는 이야기. 오늘 밥상 앞에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는 이야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랑과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미안해하는 사랑. 오늘 이 이야기 속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아무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유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반쪽 눈으로 지킨 세상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사장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졌고 아내는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35, 딸아이 나이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쪽 눈을 잃고 아내를 잃고 빚만 남은 삶. 하지만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5살짜리 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한쪽 눈의 시력에 의지해 아버지는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막리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투박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머리핀이 삐들게 꽂히고 묶인 머리가 금방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혀를 살짝 내밀며 더 집중해서 다시 묶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을 연습해서 아버지는 제법 머리를 묶는 솜씨가 생겼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그 희미한 한쪽 눈으로 상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셨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창가에 서서 햇빛에 비추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시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다. 그 한마디가 딸에게는 세상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칭찬도 친구들의 부러움도 아버지의 그 한마디보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시력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눈으로 딸의 커가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이가 빠지던 날, 처음 자전거를 탄 날,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듯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딸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빛을 잃어가는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딸이 자꾸 칠판 글씨가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잘 안 보인다고, 밤에는 불빛 주변이 번져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읍내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쪽 눈 모두 각막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전적인 각막 이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이며 당장 각막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깜깜해지셨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금액은 아버지가 몇 년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더구나 각막 기증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 몰래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흐린 한쪽 눈에서 눈물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남은 이 마지막 빛을 가져가시고 제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세상을 절반이나마 보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기도 소리인 줄은 알았지만 그 기도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딸의 시력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기 시작했고 교과서 글씨가 보이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물건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적처럼 나타난 익명의 기증자 딸이 시력을 잃어가던 그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자신의 한쪽 눈을 딸에게 이식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혼자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보건소에서 읽기도 힘든 눈으로 자료를 뒤지고 의사들에게 물어가며 알아내셨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만류했습니다. 이미 한쪽 눈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한쪽마저 기증하면 아버지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반쪽짜리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제 딸이 완전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머지 반쪽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딸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고가 나서 남은 눈마저 나빠진 거라고 해주십시오.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상태가 위중했던 딸의 한쪽 눈을 살릴 수 있는 각막이 기적처럼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늘이 도왔지. 수술 당일 아버지는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딸이 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보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딸이 사라진 그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붕대를 푼 날, 벽을 더듬는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심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더듬으며 들어오셨습니다. 두 눈이 다 감겨 있었습니다. 아니, 감긴 것이 아니라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부르자 아버지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얘야, 이제 세상이 좀 보이느냐? 딸은 그 순간 아버지가 사고, 후유증으로 남은 눈마저 완전히 멀게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딸의 수술 때문에 무리하게 병원을 오가다 완전히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눈 잘 보이냐? 다 잘 보이지? 그럼 됐어. 아버지는 아무 걱정 없다.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딸의 목소리만으로 그 웃음이 나오셨습니다. 딸은 그 웃음이 위안하려는 억지 웃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행복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낡은 가계부 틈에 편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장을 보고 병원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딸은 늘 세상을 말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식당의 음식이 어떻게 담겨 나왔는지.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겼구나. 예쁘겠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딸에게 결혼을 앞둔 날이 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보던 가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끼어있던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나는 내 생의 마지막 빛이었던 내 눈을 의사 선생님께 맡겼단다.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버지가 흐릿한 눈으로 쓰셔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사람들은 한쪽 눈만으로 어떻게 사냐고 묻겠지만 나는 괜찮단다. 내가 보는 그 눈이 사실은 내 눈이고 내가 보는 파란 하늘이 바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겠지만 내가 환하게 웃는 그 목소리만 들려준다면 그곳이 내게는 가장 밝은 세상이란다. 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하늘이 어떤 색이냐고 물으셨던 것, 꽃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셨던 것, 딸이 설명하는 세상의 모습을 눈을 감고 들으시며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셨던 것.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선물한 그 눈으로 딸이 보는 세상을 딸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두 쪽 다 주지 못하고 겨우 한쪽만 줄 수 있는 가난한 아비라서. 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쓴 편지가 왜 가난한 아비라는 말로 끝나는지. 그 마지막 문장이 딸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결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빛에 대하여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며 딸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던 그 세월이 굳은 살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그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에 이끌려 걸으셨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환했습니다. 딸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딸의 손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딸은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주신 이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아버지께 다 말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이 세상의 빛.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어오는 햇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빛, 길가에 피어있는 꽃의 색깔.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빛들이 누군가의 간절한 희생으로 지켜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준 덕분입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눈을 내어준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당신들의 젊음을, 건강을, 꿈을, 시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가 편지에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는 지독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특별한 말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냥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이 오늘 하루 기다리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시거든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십시오. 그 손에 담긴 세월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따뜻해지신 분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